며칠 전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류탄 훈련 중 폭발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훈련병이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은 뒤 던지지 않았고 이게 손에서 폭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훈련병은 사망했고 간부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수류탄은 구조상 안전핀을 뽑더라도 안전 손잡이가 떨어져 공이가 격발될 때까지는 폭발하지 않습니다. 사망한 훈련병은 안전핀만 뽑았는데 수류탄이 폭발했죠. 군 당국은 정확히 어떤 원인으로 수류탄이 폭발하게 된 건지 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불량 수류탄일 가능성, 안전 손잡이가 손에서 이탈해 공이가 격발됐을 가능성 등 여러 시나리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타까운 사고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군 위문편지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 입대한 우리 아들이 왜 이런 위험에 노출되었고 사고로 이어졌는지,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웠을지, 아들이 보고 싶어 아들을 따라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비통함을 어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 속에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같이 훈련받았던 어린 훈련병들이 부디 트라우마 없이 자대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마지막까지 잘 보내겠습니다. 깊은 애도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어머니가 쓴 글을 읽으며 울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징병제 국가입니다. 신체 건강한 남성은 병역 의무에 따라 강제적으로 군대에 갑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설령 훈련병의 수류탄 파지 미숙이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고인은 평생 수류탄이라는 위험한 무기 근처에도 갈 일이 없었겠죠. 따라서 이 죽음은 반드시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상해줘야 할 문제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을 징집하고 그들의 목숨값으로 국방을 유지하는 국가로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제가 울컥한 이유는 그저 군대 보낸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에 공감해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내 조국의 야비함에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사망한 훈련병이 국가로부터 어떤 대우와 보상을 받게 되는지 아십니까? 2015년 육군 54단 신교대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훈련 중 수류탄이 폭발했죠. 훈련병이 오른쪽 손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병의 가족과 군 당국은 갈등을 빚습니다. 사고가 터지고 사령관 등이 문병을 가서 모든 지원을 약속했는데 정작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었죠.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의수는 3,6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 당국은 보상 규정을 근거로 의수 구입 비용을 800만 원으로 제한시켰죠. 부러진 치아 3개에 대한 치료와 트라우마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국군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민간병원으로 이송을 요구했는데 군 당국은 이 경우 진료비와 입원비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언론을 통해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자 그제서야 국방부는 치료비 전액 보상을 약속했죠. 당연한 일인데 논란이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는 겁니다.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다리를 잃은 김정원, 하재헌 하사에게 대통령을 비롯해 수많은 고위급 인사들이 문병을 갔었죠. 그 유명한 짜장면 드립도 이때 나왔습니다. 정부는 언론 앞에서 국가의 책임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두 하사는 민간병원 입원 30일 이후부터 치료비를 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마찬가지로 국민적 비난이 인 이후에야 국방부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노해야 할 부분은 정부의 정치적인 태도입니다. 두 사례 모두 처음에는 규정 운운하며 보상과 지원에 미온적이다가 언론 기사가 나오고 국민들의 비난이 일자 그제서야 태도를 180도 바꾼 사례죠. 여기까지는 부상이었고 그럼 사망 사건은 어떨까요? 군인 사망 보상금은 2019년에 제정된 군인재해 보상법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사의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의 60배, 특수 직무순직은 45배, 그 외 공무상 사망은 24배죠. 2024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은 552만원입니다. 이걸로 계산하면 전사할 경우 약 3억 3천만원, 특수직무순직의 경우 약 2억 5천만원, 그 외 공무상 사망의 경우 약 1억 3천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순직 군경으로서 국가 유공자가 되면 직계 유족에게 매달 약 140만에서 160만원가량이 지급되죠. 이것도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아야만 수령할 수 있는 돈이고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물론 액수를 가지고 생명의 가치를 함부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누군가의 죽음에 주는 비용, 목숨값이라는 건 분명 숫자로 정해져 있죠. 적어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목숨에 어떤 값어치를 치르는지 그 크고 작음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정상국가라면 나라의 부름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숨진 사람에게 가장 큰 목숨값을 쳐줘야 합니다. 국가가 그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군인들의 목숨값은 싸구려 취급을 받습니다.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면 더욱 그렇죠. 이는 해상교통사고 세월호 피해자의 배상금과 비교하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세월호 사고 피해자의 1인당 수령액 예시입니다. 단원고 학생은 1인당 약 8억 2천만 원을, 교사는 11억 4천만 원을, 일반 성인은 보험을 제외하고 7억 6천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세월호 조사하겠다며 4년 가까이 특조위 가동하며 들어간 비용 527억 원을 포함해 여러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 보상액, 배상액만 비교를 하더라도 군 관련 사건 사고와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입니다. 단원고 학생이 받은 배상액은 적과 싸우다 전사한 군인이 받는 보상금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여기에 보험과 성금 등이 더해져 실제로는 2배 이상, 3배 가까이 더 많은 돈을 받았죠. 단원고 교사의 경우 공무상 사망한 군인이 받는 보상금의 5배 이상 많은 돈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보험과 성금 등을 더하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세월호 사고는 국민 모두에게 큰 트라우마입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어린 학생들이 변을 당한 안타까운 사고였고 국민 성금이 모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건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이 돈을 이렇게 많이 받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유족이 얼마를 받든 그게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대체할 일은 절대 없겠죠. 똑같은 죽음이고 똑같은 아픔입니다. 다만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할 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한 목숨값입니다. 상식적으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강제적으로 군입대를 해서 적과 싸우다 사망한 군인보다 해상교통사고 사망자들이 나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원칙에 대한 문제죠.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어떤 죽음에 관해서는 그 목숨값을 아주 높게 쳐주는 나라지만 나라 지키다 발생한 어떤 죽음에 관해서는 그게 조용하게 묻히는 이상 그 목숨값을 싸구려로 칩니다. 즉 군인의 국가를 위한 희생보다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꾼들의 정치질을 더욱 높게 보상해준다는 말입니다. 이래놓고 신체 건강한 남성이란 이유만으로 군입대를 하라는 건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는 태도죠. 현재 이번 32사단 수류탄 사고를 놓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곧 보상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책임을 지고 반드시 이 안타까운 젊은이의 죽음에 올바른 목숨값을 쳐주길 바랍니다. 우원재였습니다.